안녕하세요. 정희성의 커피 생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룰커피 대표 블렌딩 원두인 첼로 블렌드를 구입해 가실 때 브레빌 세팅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브레빌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커피 머신을 구매한 분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 영상은 브레빌의 유료 광고 영상은 아니고요. 저희 룰커피 막내 직원의 부모님께서 제품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장점과 단점, 일주일 이상 사용해본 솔직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제품은 브레빌이라는 회사의 876 모델인데요. 스펙을 보자면 내장 그라인더, 그리고 압력 온도 게이지, 탬핑 어시스트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사실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충분히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첫인상, 맨 처음에 저 이거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예쁘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뻐 보인다. 이게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구나라고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고, 그라인더가 일체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 이게 스팀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 머신으로는 에스프레소도 내릴 수 있고 그라인딩도 할 수 있고 스팀을 통해서 라떼까지 할 수 있구나.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음료는 모두 다 가능하다. 제가 머신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먼저 말씀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장점은 예쁘다. 약간 예쁘다고 하니까 전 대세에 따라서 첫 번째 장점 예쁘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간편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제가 또 커피 전문가다 보니까 이거 세팅 잡는다고 매뉴얼 모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사용해보다 보니까 오토 모드로 충분한 것 같아요. 오토 모드로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점도 여러 가지 있기는 했어요. 단점으로는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면 사실 드립은 그냥 내리고 청소하기 좀 편한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약품 청소 이런 것들을 또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귀찮을 수 있고요. 제가 추출을 할 때 추출량 세팅을 이 버튼에다가 기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원두가 바뀌거나 아니면 같은 원두라고 하더라도 약간 환경이 바뀌죠. 그럴 때마다 분쇄도를 약간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변수에 따라서 추출량의 변화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확실히 내장 그라인더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포터필터에다가 커피를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내장 그라인더를 조금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레벨링, 니들 디스트리뷰터, 탬핑 아니면 도직링 이런 것들을 내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머신을 처음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이 브레빌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매뉴얼 버튼을 활용하지 않고 오토 버튼만 활용해서 맛있는 에스프레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원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 룰커피 대표 블렌딩 원두인 첼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로 블렌드는 로스팅 포인트가 우선 중강배전이기 때문에 추출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낮은 산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카라멜과 견과류 그리고 초콜릿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라 보시면 좋고, 에스프레소 한 잔 가지고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 모든 음료에 다 어울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다. 커피는 18g을 사용할 건데요. 브레빌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이 포터필터 바스켓 사이즈를 확인했을 때 우리 싱글 바스켓 있고 더블 바스켓 있잖아요. 저는 더블 바스켓을 사용할 겁니다. 약 16에서 18g 정도가 잘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18g 정도를 기준으로 둬서 추출량은 다 아시죠? 커피향이 2배보다 1g, 2g 적었을 때가 조금 더 맛있었기 때문에 커피는 18g, 추출량은 32에서 34g, 시간은 25초에서 35초 지키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커피를 추출할 때 중요한 건 이 호퍼에 커피를 내가 한 잔 먹는다고 해서 20g만 넣으시면 안 돼요. 이 호퍼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 향에 따라서 분쇄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 여유롭게 커피를 안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버튼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단순하게 갈 겁니다. 이게 필터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1번은 싱글 바스켓,
2번은 더블 바스켓. 여러분들이 실제 카페에서 마시는 거는 다 더블샷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바스켓 크기가 크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더블 바스켓. 이게 오토 모드, 매뉴얼 모드 이렇게 있거든요.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라인더가 직접 분쇄해주고 이 템팽의 레벨링까지 맞춰주는 거고,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라인딩 되는 커피의 양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다이얼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을 때 그라인딩이 더 오래된다. 내가 몇 그램 분쇄할지를 이 다이얼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한 3일 써봤거든요. 근데 3일 써보고 오토모드 한번 써보니까 오토모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 버튼은 사용하실 분들은 어차피 다 사용 잘 하실 겁니다. 내가 매뉴얼까지 넘어갔다고 한다고 하는 건 내가 분쇄도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커피 남는 양도 14g 쓸지 16g 쓸지 18g 쓸지, 그리고 바스켓 사이즈도 본인이 알아서 변경하고, 뭐 레벨링, 템핑, 니들 디스플레이 등 다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매뉴얼 버튼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아직 초보야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오토 버튼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첼로 블렌드를 이 오토 버튼 가지고 세팅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이 옆에 있는 다이얼만 움직이면서 그라인더 사이즈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라인더의 분쇄 사이즈를 1부터 25까지 25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처음 세팅 잡을 때는 1에서 25의 중간에 두고 처음 만나는 커피를 세팅을 할 겁니다. 한번 추출을 같이 진행해보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맞으면은 이 분쇄도로 커피를 계속 추출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맞기가 어렵거든요. 안 맞으면 숫자를 변경해서 분쇄 입도를 가늘게 갈지 곱게 갈지 굵게 갈지 함께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선보이는 거지만 좀 디테일함, 그리고 영상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사실 저 볼 필요 없잖아요. 저보다 이 브레빌 사용하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커피는 넉넉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더블 바스켓 쓸 거기 때문에 필터는 2번째 놔주시면 되고, 매뉴얼 버튼 말고 오토 버튼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스마일, 그리고 용량 낮은 거, 용량 많은 거 이렇게 있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템핑을 하면서 이 부피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일 버튼이 딱 나오게끔 우리가 높이를 맞추면 초록색 불빛으로 나오면서 커피 향이 대략 한 16에서 18g 정도 담기는 것 같고요. 뭐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다르지만 도징은 이 버튼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징도 그냥 내가 누른다고 나오지가 않고 포터필터를 여기에 장착을 하면 나온다. 유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막내 직원 부모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장점 단점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리뷰한다. 포터필터 이렇게 돼 있는데 물기 있잖아요. 이 물기 있는 거 얘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물기 있는 거, 이게 물기 있는 거 잘 닦으세요. 고온 분쇄도의 커피가 들어가게 되면 막 걸로 뭉치기 때문에 잘 닦아주시면 되고, 사실 템핑 어시스트에 그냥 맞추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 템핑 어시스트를 통해서 도징하면 몇 그램 나오는지 이렇게 넣게 되면 여러분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거 떼버렸습니다. 도즈 풀 나오면 띵 눌러보겠습니다. 누릴 때 중요한 거는 지금 분쇄도는 12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알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얘를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봐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홈카페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 딱 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뺄 때는 그냥 빼는 것보다 꼭 템핑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받은 다음에 딱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즈 레벨이 나와요. 이렇게 아래 단계에 있다고 하면 레벨이 좀 부족하다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다시 이제 해보겠습니다. 커피가 딱 이렇게 담기는 거 보이죠? 그다음 눌러볼까요? 오! 조금 많긴 하다. 그냥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8g 그냥 추출해보죠. 중요한 거, 추출할 때마다 뭔가 계속 추출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2번째 버튼에다가 추출 세팅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눌러봅니다. 작동하죠? 근데 물이 안 나와. 봐봐. 지금 되게 뒤늦게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2번째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첫 잔 내렸다고 쳐요. 2번째 내릴 때 누르면 와, 얘는 바로 나와. 여러분, 이래서
이게 추출의 안정성이 없다고 많이 생각하시고 계속 다르다고 하는데, 이 머신 자체가 엄청 고가의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버튼을 빵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온도의 물이 시작하자마자 빵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머신이 어느 정도 휴식을 했을 때는 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한다면 추출하기 전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물이 한번 나오게 되는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출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일관적인 추출을 할 수 있다. 한 6초, 7초 정도에 32g 이렇게 나왔습니다. 25초에서 35초에 커피향이 2배보다 약간 적은 양을 추출하려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좀 굉장히 빨리 나왔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피 분쇄 입도가 너무 굵기 때문에 이 사이로 물이 막 지나간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분쇄도를 가늘게, 분쇄 입도를 곱게 해주시면 됩니다. 곱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라인드 사이즈, 얘를 방금 12로 했죠? 그러면 한 2칸 정도 움직이는 겁니다. 1칸, 2칸, 3칸 움직여볼까? 3칸? 숫자가 작아지게끔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아까 12로 했는데 지금 9 이렇게 하고 다시 추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팁 드릴게요. 사실 이거 말하면 좀 어렵긴 한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커피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많아요. 보세요. 커피를 받았어. 처음 머신을 받자마자 자동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눌렀는데 오씨 레벨이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결국엔 여기까지 커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도즈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세요. 딱 멈춥니다. 이때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아직도 안 됐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멈췄죠? 또 눌러보세요. 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뭐냐? 이 다음에 우리가 커피를 받으면 얘가 자동으로 그 전에 받았던 커피 양을 계산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커피를 받아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오토 템핑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모를 때는 매뉴얼로 했었거든요. 이거 한번 알고 나니까 매뉴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보세요. 딱. 항상 이 도즈 레벨, 이 스마일이 올 때까지 잘 맞추시면 돼요. 이거 꿀팁인데 진짜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커피 분쇄도를 바꾸면, 분쇄 입자 크기를 바꾸면 기존에 있었던 커피 가루를 어느 정도 버려줘야 되는데 2번 정도 버렸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눈으로 보면 사실 이 정도 딱이에요. 딱 이 정도를 잘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부피를 잘 계산해서 눌러볼게요. 봐봐. 대박이죠 이거. 와, 저 이 버튼 보고 나서 오토 시스템만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몇 g인지 17.3 첼로 블렌드 같은 경우는 17에서 한 18.5 이 사이 정도를 보통, 그리고 추출할 때 아까 했던 것 같이 버튼 눌렀다가 물이 나오면 한번 끈다. 이렇게 사전에 물을 흘려주는 행위를 하면 좋은 게 머신한테도 이제 나 추출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런 것도 있고, 기존에 쓰던 커피가루를 한번 버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21초) 21초에 36g 어느 정도 왔습니다 이제. 야, 근데 21초에 36g도 맛있어요. 커피만 괜찮으면 이 정도도 충분히 맛있다. 커피가 맛있으려면 뭘 사야 된다? 롤커피 첼로 블렌드를 사야 된다. 어느 정도 감이 왔죠? 지금 3칸 돌렸으니까 한 2칸만 더 돌리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오잖아요? 방금 9였으니까 1칸, 2칸, 1칸만 더 돌릴까요? 3칸, 3칸, 딱 이렇게 6까지 분쇄도로 바꾸고 나면 커피를 2번 정도 버려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변경된 분쇄된 커피가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고 세팅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커피를 받았을 때 기존에 있었던 분쇄도의 커피와 새로 분쇄된 입도의 커피가 막 섞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분쇄도가 변경됐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분쇄도 이게 도주 레벨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버튼 한번 더 눌러보자. 그러면 딱 멈춥니다. 이때 다시 누르면 야, 딱 보세요. 다음에 추출하면 바로 이 레벨만큼 나옵니다. 어땠다 봐봐. 딱 맞잖아.
그럼 어느 정도 세팅이 맞아졌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계속 커피 내릴 때마다 이거 눌렀다가 저울로 체크해서 끄고 이거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들어갈 때 이 버튼에다가 세팅을 넣도록 할 텐데 어렵지 않아요. 버튼 우선 2개 꾹 누르시면 됩니다. 꾹. 1번 버튼을 세팅 잡으시면 되고 1번 버튼 눌렀다가 딱 끄시면 어떻게 되냐, 버튼 누르면 딱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세팅 버튼 하실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세팅 바로 하기 전에 물을 한번 흘려줬다가 끄고 그 다음에 바로 세팅 버튼, 저는 이제 2번째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예, 하고 나서 2번째 버튼에다가 딱 이렇게 쫀득한 에스프레소가 떨어지네요.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만들었다면 이제 맛있는 아메리카노, 맛있는 라떼 이런 거 다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커피만 맛있으면 이미 99%는 끝난 거예요. 아메리카노 라떼 레시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농도에 맞게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저희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에다가 차가운 물 160에서 180 넣으시고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물 240에서 260g에다가 에스프레소 샷 넣으시면 알맞은 농도의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바로 아이스 라떼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얼음에다가 우유 160에서 180g 넣으신 다음에 광고해야 되니까 룰커피에 에스프레소 넣으시고, 솔직히 제가 카페 운영하는데 카페 안 오셔도 될 정도로 맛있다. 따뜻한 라떼는 우유 180에서 200g 정도 스팀 피처에 넣고 나서 스팀해서 라떼 만드시면 되고요. 스팀 할 수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관련 영상에 함께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말고 이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 이런 음료들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5인 정도 사업장이나 제가 파인다이닝을 한 번씩 갈 때마다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커피 부분에서 약간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좋은 커피를 가지고 반자동 머신이지만 자동 머신 같은 머신으로 커피를 제공하면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그 감동을 안고 돌아가지 않을까. 테이블 회전이 빠르지 않은 파인다이닝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정도로 괜찮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머신 그라인더는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커피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다양한 거 내려 먹지 않아도 돼, 그냥 나는 중배전에서 중강배전 블렌드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추천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한 가지의 원두 말고 매일매일 다양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 저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내장 그라인더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로스팅 포인트의 커피를 분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나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마신다? 그러면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왜 이 머신을 사용하는지 알겠다. 이게 올인원 머신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정말 확실합니다. 그거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고 유료 광고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구매나 아니면 커피를 내리거나 여러분들 커피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커피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커피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성의 커피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